좌선이가 참선하는 데는 약 1000년 넘게 아주 유일한 참선 교재입니다. 인도에서 하는 선수행, 중국에서 하는 선수행,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서 참선 명상을 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이 좌선이가 됩니다. 그래서 좌선이를 지금까지 좌선 시작을 하기 전에의 자세와 좌선을 시작할 때에 좌선하는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좌선하는 사람의 자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좌선하는 사람의 자세, 좌선하는 사람의 몸 자세입니다. 지금 이 몸 자세, 이 네 번째 이 구절은 내용은 너무 쉬운데 글이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부득 좌경 우측 정궁 후왕 하야 영 요추 두왕 골절 상주 하야 상여 부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 근데 이 글을 두 단어로 잘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단어로 보질 않고 한 단어로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자르는 것은 어떻게 자르냐 하면은 부득 좌경 우측 정궁 후왕 하야, 여기서 아니 불자를 여기서 띄워버립니다. 부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몸이 이렇게 앉아있는 몸이 좌측으로 기울거나 우측으로 기울거나, 또 전궁 앞으로 이게 수그러지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단이 끊어지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 꼭 해야 된다. 요추가 허리, 척추, 두항, 머리, 이게 목이, 머리와 목이, 골절이 상주하야 하는 것은 서로 다 지탱, 의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 의지를 하면서 상여 부도하고, 몸뚱이가 모습이 부도처럼 돼야 되고, 부도 탑입니다. 지금 부도탑처럼 돼야 되고, 이게 반듯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을 두 단어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글의 한문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문 구조는 좌경 우측 전궁 후왕에다가,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서도 안 되냐, 허리, 척추, 두왕, 골절이 서로 딱 버텨가지고 모습이 부도처럼 돼서도 안 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안 된다고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 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글이 안 맞아요. 이렇게 전후 좌우가 삐뚤어지면 안 되고, 하는 것을 하나 떼고 보면은 꽃발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글 구조로는 두 개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구조로 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그렇게 두 개를 다 안 된다 할 때에, 둘로 논아서 볼 때에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무엇이 이 속에 글이 생략이 됐냐면은, 앞에 것은 맞고요, 그대로 하고요. 뒤에 것은 몸에다 힘을 주면은 이렇게 돼요. 힘을 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빳빳하게 힘 줘서는 안 되고, 힘 주지 말라는 말이 빠져 있을 뿐이고, 이게 부도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부도처럼 되려면 힘을 줘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두 개를 연결하는 글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구부려도 안 되고, 구부러진 몸에다가 바짝 허리 세우려고 이렇게 틀어 올려,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둘을 다 안 된다고 보는 글이 더 옳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부득. 근데 이 두 개를 다 부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부득 했는데 우부득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에 우부득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것은 두 개가 다 부득이라고 봐야 옳다가 글 문장이 글 보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부득이죠. 어떻게 하느냐? 용신태과하야. 용신태과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렇게 앉았다 보면은, 자, 허리 펴세요. 그러면은 그냥 힘 주지 말고 허리를 딱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면 되는데, 허리를 펴세요 했는데, 허리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드는 경우, 또 이제 선방에서도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이거. 여기를, 허리를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은 이 어깨를 위에서 무엇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위로 딱 해서 딱 내려놔라. 이걸 많이 이게 강조를 합니다. 참선할 때에. 그런데 이 방법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용신이 태과해 버리면 안 되죠. 몸뚱이를 위로 솟구쳐 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용신태과입니다. 영인 기급불안인이라. 사람들이 기급이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숨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숨이 불안하게 쉬어서는 안 된다. 기급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몸 자세에 대한 모든 설명이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기서 앞에 3장 문단에서부터서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제 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꼭 필요하다. 요자가 필요한 것은 이여 견대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귀와 이 어깨가 이게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은 참선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가 틀어지면은 이게 안 맞죠, 이제. 여기도 내려 앞으로 와버리고, 이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고개를 이렇게 딱 앉아놓고 고개만 이렇게 수그리는 경우, 이제. 고개를 수그리는. 이게 참선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오래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좀 살짝이 구부러지거나, 살짝이 이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은 하나 수십 년 이것이 습관이 돼버려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손상을 입어서 나중에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하면은 10년, 100년을 참선했던 분도 딱 앉으면 몸 자세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습관적으로 자기를 딱 이게 관찰을 다시 하고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오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뒤로도 이렇게 해보고 몸을 이렇게 제껴서 서서히 그냥 이거를 이렇게 몸을 흔들면 남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 안 들게 살그머니 해보는 거예요. 살그머니. 몸을 천천히. 절대 남의 눈에 안 보이고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기운이 다른 사람한테 느껴지지 않도록 몸을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허리가 딱 이게 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설주상각하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과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과한 부분이냐면, 설주라고 하는 것은 혀입니다, 혀. 혀를, 이게 버틸 주자를 쓴 것은 혀를 어디다가 버티냐? 운몸에다가 딱 갖다 대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는 혀를 운몸에다가 혀를 갖다 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자세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온몸에다 혈을 딱 갖다 대면 바로 침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중에 막 침이 고있어서 침 생기더라고 가지고 고생을 해요.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심이 안 되고 자꾸 유심이 돼요. 혓바닥을 위로 갖다 대려니까. 이게 내비 둬버리면, 그러면 입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혓바닥 위로 붙이란 말만 빼고 이거를 보면은 됩니다. 뭐냐. 순치 상착하면, 순치는 이빨과 입술이 서로 교차를 한다. 그러니까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딱 다물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입을 다물었는데 이빨이 다물어지지 않게 앉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빨이 다물어져야 여기에 기운이 아주 탈이 안 생기는데 잇몸은 윗입술 아랫입술이 닫혔는데 속에 이빨이 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닫혀 있거든 우아래 이빨도 같이 닫혀라. 순치가 상착입니다. 되셨죠? 또 목수개미하야, 눈은 조금만 떠라 하는데 이 조금만 떠라는 이 말도 내가 눈을 일부러 적게 뜨려고 눈을 이렇게 적게 뜨는 게 아니고, 참선을 할 적에는 이게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놓고 한 군데 응시를 합니다. 이렇게 응시를 하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밖에 사람이 나를 보면은 눈을 적게 뜬 것처럼 보이지 실제 나는 적게 뜨질 않아요. 적게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 저를 보고 사람들이 왜 눈 좀 뜨세요? 눈을 감겨 있냐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거든요. 항상 그거는 틈만 있으면 이렇게 한 군데 응시하는 습관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꼭 눈 감은 것처럼 자꾸 눈 감고 다닌다고 눈 좀 뜨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옛날 노장들, 선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 걸어가면서도 눈을 이렇게 감듯이 하고 걷지 이렇게 뜨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은 이게는 습관이 꼭 한 군데 응시하는 습관이에요. 한 군데 응시를 하면 정면 응시를 해도 똑 뜨고 응시는 못해요. 정면을 하더라도. 정면 응시하게 되면 자연히 눈이 감는 것처럼 보이죠. 응시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눈은 모름지기 적게 떠야 되고, 면치 혼순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니야. 두 가지 병이 따라다녀요, 참선할 적에. 뭐냐, 그러면은, 한참 앉았으면, 졸려. 한참 앉았으면 망상. 그 망상하고 졸리는 것,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 군데를 참선할 적에 이 자세 가르치고 나면은,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모두.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응시를 합니다. 지금 한쪽을 이렇게 딱 봅니다. 바라보고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걸 묻는데 이 말을 유념해야 돼요. 마음은 눈이 여기서 떠나지 않게끔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 쓰는 것, 참선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고 화두를 들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말 처음에 그거 화두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가장 쉬운 게, 눈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야 돼요. 다른 데로 안 가요. 지금 마음이 계속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봤거든, 그 자리에 마음 가 있어라. 그 자리에 마음 가 있어라. 이거는 참선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일 중요한 좌선법 중에 하나입니다. 좌선법이 아주 화두에 잘 들어서 앉으면은 삼매에 드는 경지에 가기 전에는 꼭 이 방법을 놓치지 말아라. 되시겠죠?
앉아서 앉기만 하면 삼매에 들어버리는 경지에서야 여기를 마음 여기다 두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앉으면 삼매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 자리는 꼭 마음이 여기 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은 무엇을 없애냐? 잠이 올 수가 없죠.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또 망상도 일어날 수가 없죠. 망상은 이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와 대화를. 지금 상대와 더불어 지금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게 말을 생각해 가면서 상대방에서 마음이 안 떠나서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하면서 자꾸 생각은 딴 사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치면은 그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겠는가. 되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유념을 하시고, 예, 약득 선정이면 기력이 최승하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이루어지면, 선정을 얻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삼매에 이르렀거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힘이 최고의 좋은 힘이다. 참선의 목적지는 삼매다. 참선의 명상의 목적지는 삼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길을 걸어갈 적에는 어떻게 참선을 하느냐. 길을 걸어갈 적에는. 내가 지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그럴 때에 딴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딴 생각이 꼴똘히 가다 보면 돌멩이에 부딪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러죠. 근데 참선을 하는 사람이 걸어갈 적에는 앞에 것을 언제든지 시점을 놓고 거기다 시점을 두고 걸어가요. 예, 예를 들면 저쪽에 지금 나무가 하나 보이면 그 나무를 놓치지 않고 그냥 가요. 얼마나 빠른지 말도 못해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이 훈련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걸어보면은 이 사람을 못 따라가요. 저 나무가 나를 끌어당기듯이 끌어가 버려요. 금방 가져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바르질 못하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 걸음 걷는 것은 항상 앞에 시선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늘 그러니까 참선은 그러다 보니까 앉았을 때만 참선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참선은 이루어지는구나.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대로, 누웠을 때는 누웠는 대로, 이렇게 누웠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수 없는, 이렇게 누웠을 때는 어떻게 할까? 골똘하게 참선을 하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참선일까? 이러다 보면 스르르 잠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참선하는 방법을 어떻게 참선을 할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는 참선은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든지 누웠는 것도 어떻게 누워야 참선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 이렇게 궁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 말고 내가 궁리해야 된다. 내가 이게 궁리를 해서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걸 이제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에게는 꼭 이게 유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참선은 이제 이런 자세들이 올바로 이제 되어 있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시점 응시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차를 타고 가게 될 경우에 차의 어느 한 곳에 응시점을 딱 두고 딱 앉아야 돼요. 앉아서.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갈 때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한번 보고 가보세요. 안 놓쳤다 싶으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도착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수시로 이렇게 앉았을 때도 참선, 걸어갈 때도 아까처럼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제. 그럴 때 무슨 생각, 이렇게 되고 난 연후에 이게 왜 이럴까가 여기 딱 우러나요.
이게 왜 이럴까? 이러면 그때부터 참선이 되는 거예요. 참선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럴까? 궁금증이 나오기 전에는, 궁금증이 안 나올 때에는 억지로 궁금증 줘봐야 그것이 안 잡힌단 말이죠. 되시겠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대로만 마음을 가지면은 참선, 정말로 참선에 이게 성취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딱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예. 이게 앉았으면은 한 군데 보는 것을 딱 응시하고 볼 줄 알고 걸어갈 적에도 그냥 가지 않고 딱 하나를 보고 그 자리에 도착하면 또 앞에 걸 또 보고 그걸 보고 또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 일상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된 사람은 뭐가 변화가 오냐? 딴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참선이냐 하면은 그전에는 안 외워지던 글이 세상에 보면 외워지고 이렇게 변해,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참선은 어떤 것이다. 이거 필요가 없이 참선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 보면 외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반복, 또 반복. 할 필요가 있죠. 항상 반복을 해야 이 머리가 항상 깨어있죠. 항상 깨어있어서 보면 안 잊어버리고, 외우려고 하면 안 잊어버리고, 외워지고. 이런 뇌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쯤 되면은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할만하고, 세상 사는 것도 할만하고, 무슨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예,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앞에 거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걸어갈 때 앞에 걸 안 놓치고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 이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무슨 다른 일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이 자세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 이제 오래 되신 분들하고 대체적으로 참선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앉으면은 그냥 앉자마자 습관이 뭐냐? 죽빛 소리 들리자마자 그날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때에는 죽빛 소리를 이렇게 딱 치는데 그 소리가 딱 귀에 걸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죽빛 딱 끝나면은 그 소리에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딱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방바닥에 이게 이제 방바닥 금이 있는데 금의 눈에 시선이 거기가 딱 꼽혔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금 거기에 눈을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 따라서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날도 있고 시선에 집중하게 되는 날도 있고 이렇게 그날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늘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워지고 늘 재미가 있고, 이게 귀를 집중하니까 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눈이 집중하니까 눈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밥 먹는 이제 밥맛이 달라지고,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이 늘 달라집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잘 유념을 하시기로 하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좌경,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 뭘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기울을 경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좌측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고, 전궁후왕, 앞으로도 기울고, 뒤로도 기울여서는 안 되고.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부득이라는 말을 여기서 끝나고 뒤에서 다른 구절로 바꾸지 말고 똑같이 뒤에 구절도 부득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요추, 두항, 골절, 허리, 척추, 머리, 목,
목 항자니까 두항, 골절, 이게 뼈 마디마디, 상주하야 딱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상여 부도하고 그 모습이 부도처럼 딱딱해져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는 형상을 뒤에 번에는 말했죠. 첫 번째는 몸이 기울어진 것을 말했고 처음에 거는 뒤에 구절은 이렇게 너무 반듯하기는 반듯했는데 너무 거기다 힘주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부득 또 그래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가 또 나오죠 지금. 그 두 번째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용신태과하고 솟을 용자 몸을 탁 솟구친단 말이죠. 앉았는 몸을 태과 이것이 태과 지나치게 몸을 이게 솟구치고 앉지 말고 또 영인 기급 불안이니라 사람이 기급 호흡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간치 되셨죠? 예. 그러고 나면은 필요한 것은 뭐냐? 꼭 해야 될 것은 요점은 요지는 이 요자죠. 요지는 이어 견대하고 귀하고 어깨가 이게 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딱 반듯하게 서로 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어 견이 대하고 또 비어 재가 대하고 이 코하고 배꼽이 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코와 배꼽이 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개가 이쪽으로 틀거나 이쪽으로 틀어서는 안 되죠. 코와 배꼽은 딱 같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설주가 상악하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이렇게 딱 이게 대고 그 혀를 입천장에다 대라고 그랬죠 지금.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 밑에 구절만 하면 된다. 순치가 상착하며 입술과 입술이 서로 다물고 이빨과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딱 서로 다물면은 혀는 아무렇게 놔둬도 아미롭다. 이렇게 지금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목수 미개하여 눈은 꼭 이 숫자가 들어가면 꼭 이런 뜻이 됩니다. 눈은 꼭 미개 조금만 뜨고 이게 미개하라 살짝 떠라. 그런데 살짝 뜨라는 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눈은 살짝이 떠서가 아니라 한쪽을 응시하면은 앞에 사람이 보면은 살짝 뜬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면치 혼순이라 잠이 아서는 안 된다. 예, 혼수 잠 오는 것을 떨쳐버려야만 된다.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약득 선정이면 만약에 선정을 얻으면 기력이 최승하니라 그 능력이 그 공력이 가장 수승하다. 가장 좋은 참선은 다름 아닌 선정삼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앉는 좌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만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싶고요. 그리고 전체를 또 하나 이제 좌서법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억지로 마음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르게 하되 마음은 내려놓고 간다. 이런 말로 아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열심히 잘 하세요.